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몇 명 학생과 상담을 했는데 직업 관련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월주는 직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인데 아직은 제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렇죠. 제가 40년 동안 학생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40년 동안의 그 꼰대 모습이 어떻게 쉽게 사라지겠어요? 아마 40년 동안의 꼰대 때를 벗기려면 그만큼 한 4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제 곧 이제 정년을 앞둔 상태에서 쉽게 이게 이 꼰대 티를 벗어나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가 월주는 직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뭐 사주팔자로 어떤 개인의 직업을 알아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어쩌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죠. 지구상에 수만 개의 직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만 몇천 개의 직업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공명리학의 도움으로 또 많은 이론과 또 자원 선생님의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조금씩 그 베일을 좀 벗겨가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월주는 직업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월주가 과연 직업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또 월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궁유에서 보면 연월일시가 있죠. 연월일시가 있는데 월주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모궁을 나타내죠. 월주는 부모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월지는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월지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자리죠. 월지가 어머니의 자리죠. 그래서 이 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사주 전체가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지 상황을 보면 옆에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지금은 갑진월이고 엊그제 4월 20일은 계묘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진월이라고 하는 월지를 만났습니다. 사실 월주가 의미하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월은 공간의 개념이 있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인데 이거는 공간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월은 공간의 개념이 있죠. 지금 현재 진월이다. 진월은 절기상으로 보면 모내기를 하는 때죠.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고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구, 곡시, 곡자, 비우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월이 상징하는 것은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4월 20일부터 고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모내기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진월에 태어났다. 이제 월지가 진월이 되죠. 그러면 연 연주 두 글자에 물이 있거나 아니면 월간에 물이 있어야 진월에 수기를 공급하죠. 근데 다행히도
계묘일에 태어났다면 연간에 있는 임수가 진월에 수기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월 구조로만 봤을 때 연간의 임수가 진토에 물을 공급한다. 일단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 네, 그런 구조죠. 그런데 만약에 20일이 아니라 21일에 태어났다면 계묘 다음에 갑진일에 태어난 그런 식이 되죠. 만약에 계묘가 아니라 여기에 계묘 날을 지나가지고 갑진일에 태어났다면 물론 연월 구조는 뭐 이민년, 갑진월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갑진 시기를 지날 때 갑진 이렇게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진 이렇게 진진이 있기 때문에 또 생기를 잃게 되고 하루 차이지만 엄청나게 사주 전체의 변화가 많죠. 뭐 이것도 운명이다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만큼 어떤 연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조용헌 교수라고 대학 교수이고 컬럼니스트인데 그분이 이제 언젠가 어디 그 어느 지역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강의를 보니까요. 옛날에 그 왕들이 자녀를 이제 낳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합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러니까 뭐 몸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가장 그 최적의 상태를 이제 기일로 정하고 그때 합방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출산하는 뭐 그런 그 합방과 출산의 어떤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고 또 가장 그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만드는 거 그거 뭐 책에서는 많이 봤죠.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아는 사람들만이 그런 절차를 거쳤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자녀를 생산하는 게 뭐 왕들만이 그런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일은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월만 제대로 맞춰도 뭔가 이 개인이 그래도 부모 조상의 조금이라도 어떤 은덕을 입고 태어난다면 삶이 그렇게 팍팍하진 않겠죠. 연월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월지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주, 월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가정이나 사회를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바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사주에 어떤 월지에 도움을 주는 글자가 전혀 없다라면 뭐 인생이 팍팍한 거죠. 뭐 젊은 친구들이 뭐 결혼을 하고 어, 하니문 베이비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주를 얘기하고 연월 구조를 얘기한다면 허니문 베이비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신부가 가장 신체적으로 또는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에너지가 아주 그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최종 결혼에 골인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절이지만 정상적이다면 요즘 친구들이 이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죠. 그러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그날 당일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서 뭐 가까운 데이든지 뭐 먼 데든지 아무튼 해외에 가서 이제 에, 숙소를 잡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를 계약하면서 뭐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되었다면 어,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뭐 술 먹은 상태에서 어떤 합방을 하게 됐다. 그러면 뭐 술 먹고 나은 뭐 그런 상태, 뭐 꼭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음, 뭐 좋지는 않겠죠, 어찌 보면. 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월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어떤 출산을 언제 하니까 뭐 신혼여행 첫날 밤에 합방을 하고 뭐 그런 계산이 있는 상태에서 합방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아무 관련이 없겠지만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게 뭐 세상 이치가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한 학생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학생 중에 한 학생은 병술년 임진월 임진일 출생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사주를 보면요. 진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딘가에 수기가 절실하죠. 그런데 연주에는 물이 없고 월간의 임수가 진월에 수기를 제공합니다. 연월 구조로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일간 임수도 진월에 수기를 제공합니다. 일단 연월 구조로만 보면 그래도 진월에 임수가 생명수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여리네요. 다른 친구들, 가여운 친구들 보면 그냥 돕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 뭐 얘는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아무래도 남을 돕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문과를 가서 공부를 물론 이제 뭐 같은 학과라고 해도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점수를 많이 맞으면 뭐 좋은 대학에 학과를 갈 수 있는 거고 점수를 못 맞으면 이제 같은 학과라도 이제 조금 낮은 대학에 이제 가야 되죠. 그래 이 친구는 만약에
문과를 간다고 하면 심리학과를 갈 수 있고, 만약에 이과를 간다고 하면 의학 관련 학과에 가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뭐지? 이게 뭐지? 뭐 아이들 하는 말로 선생님이 신들렸어요. 뭐 그런 얘기죠. 물론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쩌 선생님 뭐지? 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시공학을 지금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임진 그러면 딱 생각이 나죠. 실제로 이 학생은 지금 현재 계획이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문과 심리학과를 가거나 또 이과를 간다면 의학 관련 학과를 가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생에게 임진 월주를 보고 야 그럼 너네 심리학과 아니면 의학 관련 학과 갈 것 같은데 딱 그 한마디만 던져도 뭐 이 학생과의 어떤 상담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학과에 대한 상담은 그렇게 했고요. 엊그제 올려진 그 사주의 구조하고 좀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이런 구조니까요. 당연히 말수가 적고 그리고 부모님 말에 뭐 복종한다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수는 적은데 말도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들이 그럴까 아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들어? 그 말도 안 타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 마음대로 또 여기서 공부하다가 저기서 공부하다가 그러고 문제 많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너가 타고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걸 공부하고 관련시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점수가 안 나올까 선생님 금방 알 수 있어. 바로 보이지. 국어 성적이 가장 안 나오겠네. 왜냐면 국어는 너 생각으로 푸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출제하기 때문에 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는 그냥 너 생각으로 풀잖아.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안 나온 거지. 아마 제일 잘 나온 과목은 1번이 영어가 아닐까? 그렇지? 틀림없어. 1번이 영어.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수학이지. 그리고 국어는 가장 성적이 안 나와. 그 이유는 뭐냐? 너가 너 마음대로 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향상되려면 일단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야 돼. 알겠지? 예, 이 학생은 이제 그 학과가 나름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따면 좋은 대학의 심리학과 또는 의학 관련 학과 근데 여전히 이제 문이과에 대한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병술, 신묘, 을묘.
자, 시는 잘 모르는데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이 사주 구조를 보시면 일단 시간을 잘 모르긴 한데 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수기 부족이죠. 만약에 시간에 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에도 수기가 전혀 시주에도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어떤 특수 분야에서 직업을 고르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뭐 경찰이나 또는 뭐 군대나 뭐 이런 조직이 더 유리할 수 있죠. 또는 뭐 을묘묘 뭐 이런 구조로 약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학생이네요. 자, 그럼 이 학생은 지금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해온 대로 신묘 일주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과목은 외국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 4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을신 이런 구조도 머리가 좋은 구조입니다. 또 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력이 좋다. 만약에 갑이었다면 갑은 새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창의력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을은 응용력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말도 잘한다. 교류도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학생은 과목으로 보면 일단 영어를 1번으로 잘하고요. 영어를 1번으로 잘하고 수학은 이제 중간이고 국어를 그래도 제일 못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잘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걸 계속 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을묘묘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게 되고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만약 이런 학생이 있다면 야, 너 뭐 공부하는데 힘 좀 빼. 왜 네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월주가 신묘인데 이 학생은 어떤 직업을 현재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는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까 1번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이 심리학과에 간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임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준다 하는 면에서 심리학과를 얘기했고요. 또는 뭐 신체적으로 안정을 준다면 의학 관련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돼서 생기를 잃기 때문에 생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의학 관련 학과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뭘 할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심리학과나 또 의학 관련 기타 아무튼 상대방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것이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물어봤을 때 사업을 한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 때문에 이 부모님이 사업을 할까? 이거는 진월이, 이 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보면 신자진 삼합에 해당되죠. 예, 신자진 삼합은 주로 이제 수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신자진 삼합은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장사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현재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할까요? 신묘일주기 때문에 얼른 보면 글쎄요, 뭐 그냥 신묘가 재성이기 때문에 돈 관련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의 부모님은, 아버님은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물어봤더니 본인도 경찰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그러면 부모, 월주가 부모인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부모만 쓰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쓰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쓰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월주를 보면 나 또는 부모 형제 직업을 할 수 있다. 그죠? 월주가 부모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너는 이 머리가 좋고 굉장히 4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경찰 한다면 정말 유능한 프로파일러가 될 거야. 왜냐면 범인의 입장에서 네가 이제 범인과 어떤 어, 뭐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범인과 어떤 대화를 한다. 그럼 너는 범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뭔가 그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가 이런저런 질문을 유도하는데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유능한 프로파일러의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 충분하다고 생각해. 왜? 너 머리는 4차원적이잖아. 친구들과 생활할 때는 좀 엉뚱할 수 있지만 어떤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어떤 주관식 문제를 냈다. 그럼 뭐 10명에서 9명은 그냥 일반적인 답을 쓴다면 너는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답을 쓸 거야. 뭐 대학에서 너가 학점을 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잘 받지 않을까? 참신하니까 내용이. 네, 그렇게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학생의 사주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병술월, 병술년, 계사월, 을묘일, 시는 잘 모릅니다. 뭐 이 학생의 경우에도 계사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4월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면 4월에 출생했는데 을묘 일주니까요. 을과 사를 생각해 보면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시절이 좋다. 그리고 4월에 개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병이 있어서 개수가 약간 증발되는 맛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4월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도 일단 좋다. 그리고 사주 구조를 보면 사술 이런 글자가 보이죠. 사술, 해진, 계속 얘기하는 구조죠. 신축, 인미, 머리가 좋죠. 지금까지 제가 그 분석한 수능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을 보면은 하여튼 이 네 개의 구조죠. 사술, 해진, 신축, 인미, 이런 글자가 있는 학생들은 아무튼 국어, 영어, 수학에서 두 과목 이상에서 1등급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좀 특이하고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수능 같은 큰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꿰뚫는다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좋은 등급이 나오겠죠. 이 친구도 굉장히 을목이기 때문에, 예, 말도 잘하고 개사월의 특성대로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 일은 패션 디자이너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월 일만 가지고는 이 친구는 뭐 수기가 있네요. 또는 전체적으로는 가장 시절과 시공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학생의 사주가 3번 사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월주가 직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월주가 좋다는 것은 연월 구조가 좋다는 얘기고, 일을 어떻게 맞출 수는 없지만 부모 역할 중에서 어떤 그 출생과 관련해서 어떤 날짜를 잘 맞추어서 출생하게 하는 것, 정말 이게 부모의 큰 의무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사주를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전혀 모를 수 있는 얘기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변의 후배 또는 뭐 자녀들에게 정말 연월이라도 잘 맞추어서 나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얘기를 진실적으로 진실되게 하고 싶네요.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월주의 상황이 직업과 연관이 많이 되고, 또는 부모 또는 형제 직업과 공유하거나 또는 뭐 간접적으로라도 크게 연관이 있다. 이런 강의를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